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자, 어느덧 여름방학도 다 지났고요. 계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매년 방학철이 되면요. 부동산 시장을 좀 주도했던 학군 이주 수요가 올해는 웬일인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원인을 오늘 현장 탐사에서 짚어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부동산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학군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이 여름철에는요, 이 학군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아파트 지표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좀 잠잠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이 학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학군 이주 전세 움직임이 올여름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엔 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등 목동과 경기 분당 등 학군이 좋은 곳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이 전셋값이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이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셋값이 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대치 도곡동 이 전셋값은 작년 여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대치동 일대 이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대치 도곡동 일대에선 통상 6월 초부터 학군 수요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예전만 못해 이 전셋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이 양천구 목동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목동 소재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학군 이주 수요가 적어 전세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며 이 3월부터 시작된 약보합세가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여름에는 학군이 우수한 지역인 이 목동과 대치동 모두 좀 전세 시장이 잠잠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표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남구 지역의 아파트 이 평균 전세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요, 빨간색 선은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은 올해의 이 학군 이주 수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니까 6월 둘째 주부터 바로 7월 첫째 주까지의 이 단기간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보통 통상적으로 학군 이주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전셋값의 이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작년에는 꾸준히 일주일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폭으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학군 수요가 크지 않았다라고 풀이가 할 수 있겠는데요. 조범식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 전셋값이 올해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였네요. 조범식 소장님,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이 학군이 좋아 각광을 받던 이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가 최근 학군 수요에 영향이 적은 이유는 이 학군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신 강화 기조 속에 이 상대평가제도 시행과 자율고, 특목고, 그리고 이 국제학교 설립 증가에 따라 새롭게 학군 수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초등학교 학군 수요가 더 강화되고 판교 신도시나 인근 지자체의 이 단지 내 학군 수준이 높은 학교 시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학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학급당 이 25명에서 30명, 학년당 5학급 이내로 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혁신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의 학군 이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이 판교 신도시에 문을 연 이 혁신학교인 보평 초중이 이 대표 중입니다. 2010년 보평 고등학교도 과학 중점 학교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학교 주변 이 붙들마을 8단지 전세는 물건도 없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구름산초는 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광명 이 소화 휴먼시아의 전세값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학교 주변도 인기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최도의 송도 국제학교 주변으로도
또 외국어 교육에 이 관심이 많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학교도 생겨나고 혁신학교도 생겨나고 또 새롭게 이제 단지 안에 우수학군이 조성이 되면서 이 전통적인 학군 우수 지역이 조금씩 이렇게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조원식 소장님, 이제 여름방학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또 겨울방학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학군 이주 수요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까요?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군 수요는 일시적으로 잠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습니다. 최근 6.4 지방선거 결과 전국 교육감 중 진보 성향을 띤 교육감 17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들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은 자율형 자립고, 즉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서울 시내 자사고는 총 25곳이 있고 전국에는 49개 자사고가 있어 서울의 절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인근 지역에 살지 않아도 원하는 자사고에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해당 학군 진학을 위해 초중학교를 인근에 보내려던 전세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자사고 덕분에 학군 이주 수요를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명문 학군인 이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등을 제외하면 학군 이주 수요가 자사고 지정 이전에 높지 않았던 곳들이 많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자사고 수혜가 사라져 프리미엄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학군이 우수했던 이 대치동, 반포동, 목동 등의 수요가 다시 몰리면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학군 이주 수요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당선된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이 자사고를 폐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또 학군 수요가 우수한 곳이었던 이 대치동이나 목동에 다시 수요가 몰려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심을 갖고 학군 이주 수요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또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탐사 함께해주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